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되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7월 말까지 해서 이제 이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올해 7월까지 장기간 걸친 이 박스권을 드디어 7월 달에 돌파를 했다. 그리고 돌파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위쪽을 돌파하기에는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만드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단을 두들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단 구간을 두들긴다.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 상단 쪽으로 붙어가고 여기서 유지가 잘 되면은 넘어가는데, 시장 상황상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유지되는 구간이 이 중심선 위쪽에서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돌파는 못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건드리면 넘어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가 있는 모습이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8월에는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고 보셔도 되고,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딱히 8월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9월에 FOMC 쪽을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채권 시장에도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000포인트 넘어가서 이렇게 횡보하는 거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다우보다는 낫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하고 횡보하는 거 좋다. 돌파한 다음에 유지되는 거 좋다. 그리고 나서 움직일 텐데 좀 세게 움직였다 말씀을 드렸죠. 14,000포인트 앞두고 쉬는 것도 넘어가기 위해서 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쪽 언제 오릅니까 하시는데, 천천히 순환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슬쩍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죠. 반도체주 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어떻게 됐느냐, 2650 상반기 고점 포인트를 오늘 넘어갔습니다.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 상승 추세 밴드의 이 하단선을 이어간 이 구간 한 번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구간은 이탈했다 고의적으로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력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내자라는 의미에서 밀어내린 거, 고의적으로 밀어내린 거고, 3일도 안 돼서 회복되는 요 빠른 트랩 완성을 통해서 추세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예쁘게 올라가면서 2650을 넘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만 체크를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물을 퐁당퐁당 하면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타를 계속 치고 있는데, 꽤 많은 물량으로 단타를 치고 있죠. 한 3만 계약에서 4만 계약 정도 사이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는데, 오늘 2만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이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 도행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다만 이제 콜옵션을 좀 과도하게 매도하지만 않으면 된다. 과도하게 매도하면은 이제 8월 만기일쯤에 이제 상승이 좀 정체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단기적인 흐름이고 살포시 쉬어갔다가 다시 움직이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 이 구간 이탈했는데 890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890에서 900, 기존에 830에서 84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가능하다 했는데, 요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에서 한번 이탈해서 마지막으로 개인 물량 털어내듯이 이 구간 자체도 한번 털어내고 가는 구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0원 돌파되어 있고 1000포인트도 돌파되기 위해서는 이 900포인트를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아서 830에서 40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넘어가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기간 조정을 약 3개월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하는 만큼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달 반 정도는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거의 3개월 가까이 되는 구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한번 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1000포인트는 그냥
그 단위가 바뀌는 정도지 지나가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뭐 긍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워낙 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130만 원, 130만 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저항 한번 받고 쉬는데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쉬었다 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여기서 쉬어줘야지. 만약에 이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각도를 올리는 슈팅 과정이 나와서 종목이 한번 끝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윗꼬리를 단 거는 더 가기 위해서 일부 후퇴 정도 한 다음에 더 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이런 후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130만 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더 봐서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더 모양은 예쁘기는 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그때부터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것도 과열을 조금 시키면서 가는 것도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보면 될 거고요. 만약에 과열을 좀 오래 시킨다라고 하면 뭐 100만 원 사이 구간에서 130만 원 사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차이고 130만 원 돌파 기준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 방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하반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72,500원 요 구간 넘어가면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 구간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아래서 저항 받느냐 넘어가서 저항 이 지지력 테스트를 받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긴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원 같은 경우 얘는 돌파된 다음에 여기 지지력 테스트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 구간에서 수렴하는 과정 쪽으로 보였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만원 구간이 저항이라서 이 구간을 언제 넘어가느냐인데 삼성전자가 72,500원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13만원 넘어가고 요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가 먼저 가니 내가 먼저 가니 정도인데 저는 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좀 더 좋아하고 있고 이 하이닉스 쪽이 HBM 쪽으로도 너무 긍정적인 모습 잘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DDR5 전환도 기존부터 이제 좀 적극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향 이제 뭐 매출 쪽으로 해서 그리고 기대감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고부 가치 쪽으로 빠르게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 복구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48,000원 구간, 48,000원, 45,000원 요 구간도 이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53,000원 구간인데 요 구간 딱 붙여놓고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53,0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도 그래도 열흘 이상 뭐 휴식을 취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니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도하게 더 각도를 세우기보다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2, 3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움직이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온칩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35,000원 돌파한 이후에 멋지게 상승 보이고 그리고 나서 5만원 구간에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죠. 45,000원에서 5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만원 오늘 살짝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확실한 돌파라기보다는 붙여주는 정도니까 여기서 양봉 세워주면서 거래를 한번 실어주면은 그때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가온칩스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모습이었다. 4만원 구간 여기 흔들기 나온 다음에 4만원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 좋고요. 45,000원 돌파하면은 또다시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오늘 하루만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28,000원 회복해주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좀 부족하지만 28,000원 이 정도면은 제압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는 XM 같은 종목도 이렇게 한 번씩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4,000원 회복되면서 거래량 실어주는 모습 보면은 XM도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윗골이 달렸으니까 살짝 이렇게 밀려주는 모습 나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고 좀 모아갈 만한 이런 구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이제 그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제 밝혔죠. 그래서
뭐 이 서남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용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 및 이제 판매 쪽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신성 델타테크나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파워로직스는 뭐 이 어떤 핑계가 됐던 7,000원 넘어가주는 거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초전도 자석 이제 전원 장치용 주제역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모비스입니다. 네.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요 3,000원 구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감 정도이고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뭐 발표한 정도, 그 논문 발표했고 2건 정도 발표했고 이제 뭐 투자사에서 발표를 한 정도인데, 기대감을 너무 갖기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인 부분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추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네이버가 바닥에서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8월 24일 날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러버 X를 공개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24만원 딱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 24만원 구간은 이제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추세적인 이제 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만원만 유지해도 24만원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안에 24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이제 대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5만원 아래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트랩을 완성하고 이제 회복되는 모습인데, 거래량도 오늘 제대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대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뭐 네이버나 AI,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쪽으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랑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좀 너무 많이 밀려있지 않았느냐라는 뭐 의견이 뭐 나오면서, 카카오뱅크도 25,000원 이렇게 흔들기 이후에 회복된 다음에 바로 오늘 강력한 모습, 3만원 넘어가면은 지금 이 바닥권을 아예 탈출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3만원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8% 정도 올라오면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55,000원 구간, 요 구간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도 다시 한번 이제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좀 뭐 자체적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 쪽으로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쪽에 AI 쪽으로 기존부터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쪽은 AI 보이스 쪽이죠. 그래서 코난 보이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9만 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장 막판에 들어가가지고 좀 힘이 좀 붙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살짝 쉰다라고 하면은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그 거의 뭐 준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 바이브 컴퍼니나 뭐 솔트룩스, 뭐 마음의 이런 AI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쉬고 있는 종목들 이제 살살 움직이려고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폴드5 라이브 방송에서 사전 판매를 했는데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보고 오신 분들도 너무 뭐 예쁘다라는 뭐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KH바텍 같은 경우가 이제 2만 원대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데, 회복되면은 뭐 굉장히 좋아지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기존부터 뭐 가장 뭐 기본적으로 뭐 KH바텍,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뭐 파인 테크닉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파인 엠텍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파인 엠텍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들 좀 수단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의 MR 헤드셋이죠.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OLED를 공급한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과도하게 좀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좀 억울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 OLED 쪽에 투자를 좀 하반기부터는 좀 강화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2027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차지하겠다. 그래서 뭐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잠시 자금을 뺐다가 다시 한번 담아 놓는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14,5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제 궤도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17,000원 기존에 건드려 놨었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정도 건드리다 보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7,000원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고요. LG 디스플레이 조금 올라오고 야스는 오늘 쉬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움직이면 이제 야스 같은 경우가 뒤따라서 한번 움직일만 하고요. 대신 오늘은 좀 작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너무 동전주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1,000원짜리 아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 2000이라던가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프로 2000이나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2,500 회복되면서 그리고 2250은 여기 터치하고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럼 기존의 박스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B 테크놀로지는 이제 3,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9월부터 고성능 드론 그리고 부품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해요. 뭐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라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 이 드론 관련주, UAM 관련주 쪽에서 이제 조금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뭐 소외돼 있었는데 이 종목이 베셀 같은 경우 이제 5,5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 요 아래쪽 박스권에 있던 것을 돌파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AP 위성 같은 경우 최근에 한번 양봉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11,000원 구간 정도는 이탈하니까 바로 한번 회복 시도가 나왔죠. 오늘 좀 약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이중바닥서 움직임 만들고 이중바닥 트랩 만들고 움직여도 좋고 아니면은 14,000원을 바로 회복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17,000원까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17,000원을 바로 회복하느냐 아니면은 17,000원에서 좀 저항을 받고 회복하느냐 요 차이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4,000원만 회복되면 다시 한번 재궤도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거 관심 있게 보시고요. 뭐 드론하면 네온테크랑 제이시언 시스템 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온테크가 3,000원 이탈했다가 이후에는 빠르게 트랩 만들면서 회복해주고 있는데 네온테크 같은 경우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4,500원대 이 구간을 이탈했다가 회복을 보였는데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갭상승으로 뛰어 올라서 5,000원 구간 터치해주고 이렇게 밀려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드론 관련 주들도 이제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X중공업이 HD한국조선해양에 핀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왔고요. 인베티지랩 같은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요게 장기지속형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도매폐지나 이런 거 단기가 아니라 뭐 한 달 뭐 그 이상 이 장기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편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는 뭐 반응이 없던 종목이고 셀바스 AI는 어제부터 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가 이제 심장 초음파 AI 솔루션으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이 되어 있는 이 셀바스 그룹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어제 안 움직였으니까 오늘 이렇게 움직인 거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률만 보면은 이 종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 오르기는 더 많이 올랐는데 2만원 이렇게 회복하면서 어제 멋진 모습 보였고 오늘 25,000원까지 넘어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셀바스 헬스케어보다는 현재 상황은 셀바스 AI가 조금 더 모양 자체는 예쁘긴 한데 뭐 셀바스 헬스케어가 내일도 뭐 추가적으로 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두 종목 다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회사인 오블라토가 교모세포종 치료제 임상 이상에서 완전 관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관해가 확인되면서 오늘 거래량 치러주면서 전체적으로 그룹 쪽 끌고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이 시작되면서 뭐 코스피가 2650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다시 한번 고점 부근으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무더운 여름 요즘에 뭐 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다들 휴가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식도 좀 필요하고 하는 타이밍인데 주가는 쉬지 않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는 이런 뭐 멋진 종목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쉬는 구간에서 잘 포착할 수 있는 안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